안녕하십니까. 감염관리센터 부센터장을 맡고 있는 최현입니다. 먼저 지금도 전담병동 운영에 힘써주고 있는 일산병원 직원 가족들께 감사드리면서 특징과 성과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병원의 전담병동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면 일단 시계열적으로 2020년 1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름으로 첫 유행 발생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2020년 1월에는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는 거의 유행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정학적으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유행이 시작되었고 당시에는 4명의 확진 환자가 있었던 것이 1월 27일 기준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 환자들은 모두 이제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에 이제 입원을 하고 있었고 저희 기관에서도 이제 그러한 정보들을 저희 의료진 분들과 다 함께 공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2월부터 대구 경북의 이제 1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이제 저희 병원도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이라는 이름으로 병상을 확보해서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2차 대유행 이후에는 이제 병상을 3개까지 이제 확보해서 전담 병동 운영 전에는 총 27명의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였습니다. 당시에 이제 저희는 임압 격리하여 치료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선을 확보해서 중환자 치료를 포함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다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이제 3차 대유행 때 이제 세계 발생 경과입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매일 10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였고 12월 19일에는 이제 1095명을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국가적인 어떤 요구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에서 전담 병동을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입원 환자의 동선도 이제 바꾸게 되었고 병동도 음압 병실 구역과 청결 구역을 나누어서 이제 판넬을 설치를 하고 각 병실마다 CCTV를 설치하고 음압기를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판넬 설치, 음압기 설치 등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병동 내 음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중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동문도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실에 CCTV를 이제 센트럴 모니터링을 통해서 환자 상태를 관찰하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ICU를 포함해서 이제 총 8개 병동 155병상을 확보하여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각과의 여러 전문의 선생님들께서 진료를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뭐 호흡기 내과, 감염내과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임상과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지난해 12월부터니까 벌써 1년 동안 어떤 지식과 경험을 이제 어떤 내과 의사보다도 더 많이 이제 축적하신 이제 저희 의료진 분들이 계신데 당연히 이제 의료진만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진행할 수는 없고 뭐 간호인력, 방사선사인력, 뭐 이송팀, 시설팀, 이화팀 등등 이제 일산병원 가족 여러분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담병동 전체를 이제 백업하는 이제 또 각각의 팀들이 있는데 이제 감염관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뭐 말할 필요도 없겠죠. 확진자 입퇴원, 뭐 원내 이동 시의 동선 확보라든지 보호장구, 뭐 소독, 뭐 이런 모든 지침에 이제 총괄을 하는 이제 헤드센터가 되겠고 실무팀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의 백업이 있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코로나 환자를 이제 받으면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부딪히게 됐는데 한 명의 환자가 입원을 하려면 일단 그 환자가 어떤 상태인지 환자 정보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받을지 말지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 병원에 이제 등록번호를 생성을 하고 접수를 하고 누군가가 처방을 내고 병상 배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보건소와 또 연락을 해서 언제 올지 오게 되면 어떻게 또 차량 통제를 할지 이런 것들을 저희 실무팀에서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백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 많게는 하루에 20명에서 30명까지 입퇴원을 하기 때문에 각각의 병실의 어떤 현황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의학과와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님들께서는 어떤 것을 도와주시는지 일단 먼저 의료진의 어떤 그런 생각에 대해서
자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두노함이라는 어떤 개념이 있습니다. 두노함은 악행 금지의 원칙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이제 의료진이 의사가 잘 모르는 질환을 내가 미숙한 어떤 술기와 지식을 가지고 진료하면 안 된다. 환자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어떤 그런 의료 윤리의 관점에서의 지침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라는 거는 실제로는 다 잘 모르는 질환이죠. 감염내과 의사도 잘 모르고 호흡기내과 의사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질환에 익숙하지 않은 어떤 의료진들이 실제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을까? 그리고 환자가 나빠졌을 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환자가 나빠졌을 때 적절한 시술과 수술을 진행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두려움 때문에 실제로는 환자를 보기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감염내과에서는 이런 코로나19 입원 환자 진료 지침을 작성을 해서 필요할 때마다 때때로 다 업데이트를 해서 다 제공을 해서 이제 백업을 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시는데 여기 이제 제 전화번호도 좀 넣어놓고 뭐 그때그때마다 연락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입원을 할 때는 어떤 고위험군 분류 그리고 이제 그 위험 요인이 몇 가지가 있는지에 따라서 병동별로 주치의별로 따로 이제 배정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였고 환자들이 나빠지게 되면은 모니터링이 가능한 ICU가 있는 11층 병동으로 전동을 하는 그런 스텝업 다운 시스템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11층에서는 이런 시술실 이제 영상의학적으로 이제 시술이 가능한 시술실을 마련해서 필요한 환자에게 중심 정맥관 삽입을 포함한 여러 가지 시술을 영상의학과에서 진행을 해주셨고 마취통증의학과에서는 이런 악화된 환자들의 기도 관리를 주관자실뿐만 아니라 일반 병동에서도 백업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러한 토대에서 결국 각각의 임상과에서 코로나 환자의 어떤 갑자기 나빠진 코로나에 관련되지 않은 어떤 다른 문제들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왕절개를 비롯해서 기관절개술, 내시경, 심박동기 삽입술, 광상동맥 중재술 같은 내외과적인 모든 시술과 흉관 삽입, 복강경으로 이제 충수염 수술도 진행을 했었고 정형외과적으로도 이제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공간을 확보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 모르는 어떤 질환을 진료하기 위해서 감염내과와 여러 임상과에서 활발하게 참여해서 협의 진료를 진행을 하였고 환자가 나빠졌을 때는 호흡기내과에서 중환자 진료 적극적으로 전동과 전과를 진행하여 백업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토대로 이제 환자가 필요한 시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하고 있는 시기에도 산부인과, 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이비인후학과 모든 이제 임상과에서 적절한 시술을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시즌 1, 시즌 2, 시즌 3 지금 11월 현재까지 2,500명이 넘는 입원 환자를 진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희 병원이 이런 시스템을 토대로 해서 너무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어떤 악행 금지의 원칙에 따른 어떤 두려움을 저희 병원 시스템에서 백업을 해줌으로써 해서 이런 성과가 가능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점이 저희 전담병동 운영이 어떤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제언을 드립니다. 네, 제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